지역의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지역의 눈빛이 공허합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들이 몽타주처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6살 지역이가 아버지 어깨에 엎여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우리 아들이 최고야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상철의 다정한 손길,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라고 약속하던 그 따뜻한 목소리들이 파편처럼 스쳐갑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위로해주던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라며 뿌듯해하던 상철의 미소, 대학교 합격 발표날 내 아들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자랑스러워하던 모습까지. 30년간 지역에게 상철은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대상이었고 언제나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던 지역에게 상철은 그야말로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39화에서 벌어진 충돌이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은호랑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던 그 당황스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돕니다. 완벽했던 아버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날 마이너스 지역은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8살 지역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과연 진짜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진짜 존재했던 걸까? 지역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밤 11시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상철의 모습이 쓸쓸합니다. 평소라면 진작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잠들 수가 없습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상철은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이 언제 들어올지, 아니 과연 들어오기는 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간 아들을 키워온 아버지로서 어제의 충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역이 조용히 들어오려고 하지만 상철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지역의 움직임도 평소와 다릅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입니다.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냐? 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30년간 늘 하던 아버지다운 질문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입니다. 지역이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를 마주보며 대답합니다. 물어볼 자격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대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혁아, 너 정말. 아버지께서 은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혁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처음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평생 함께 지내온 가족인데 갑자기 남처럼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변화에 당황합니다. 자신이 30년간 완벽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앉아라.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지역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서서 들을게요. 어차피 길지 않을 이야기 같으니까요. 앉은 상철과 서 있는 지역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상철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은호. 지은호와의 인연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상철의 목소리가 무거워집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지역이 팔짱을 끼며 묻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네가 어릴 때 너에게 간 수술이 필요했었어. 그때 은호가. 상철이 말을 잇기 어려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표정이 변합니다. 간 수술요? 제가 언제 간 수술을 받았다고요? 네가 기억 못할 거야.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그때 너를 살린 사람이 은호야. 상철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는 은호를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렇다. 상철의 간단한 대답이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은호를 만난 것도 친해진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지역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자신의 인생이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커져갑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의도였어. 네가 은호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요? 지역이 다그치듯 묻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상철의 대답이 지역에게는 치명적인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내 인생은 아버지 계획 안에 있었던 거네요. 지역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시나리오였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입니다. 상철이 변명하려고 하지만 지역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은호와의 관계도 제 친구들도 제가 하는 일도 모든 게 아버지 계획 안에 있었던 건가요? 지역아, 그건 아니야. 너는 내 삶을 살고 있어. 상철이 필사적으로 해명하지만 이미 지역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뻔한 진실. 지역의 차가운 반응에 상철의 감정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30년간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서운함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너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상철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뭔데요?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는데요? 지역도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30년간 쌓인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감정에 휩쓸려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지만 문장 중간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너무 위험한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지역이 다가가며 다그칩니다. 아버지가 하려던 말에서 더 큰 비밀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제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뭐라고요? 지역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더 큰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상철이 일어나며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도 피곤할 테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려던 말 끝까지 들어야겠어요. 지역이 아버지 앞을 막아섭니다. 지역아,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제 인생을 조종하지 마세요. 각자의 회상. 치열한 대립 끝에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철은 서재로, 지역은 방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밤입니다. 서재에 혼자 남은 상철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의료 기록과 사진들을 꺼냅니다. 30년 전 어린 지역의 병원 기록, CT 촬영 사진, 수술 동의서 등이 누렇게 바른 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손에 듭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는 어린 지역의 모습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며 상철은 그때의 심정을 떠올립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었는데.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30년 전 의사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절망적이었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젊은 시절 상철의 선택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려야 했던 어려운 결정들, 그 과정에서 맺어진 인연들, 그리고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된 약속들까지. 모든 것이 지역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정작 지역은 그것을 감옥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었나? 아들을 살리려고 한 게 잘못이었나? 상철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30년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에 돌아온 지역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곱씹어 봅니다. 네가 살 수 있었던 것도,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분명 뒤에 무언가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뭘까? 나를 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지역의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커져갑니다. 이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창밖을 보며 지역은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을 한 적이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게 계산된 것일까? 30년간 받아온 사랑조차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위한 투자였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집에서 나갈게요. 며칠이 지나도록 상철과 지역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피하며 지내는 어색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에도 엇갈려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드디어 지역이 결심을 굳히고 상철을 찾아갑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상철 앞에 나타난 지역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말하러 온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 있어서 왔어요. 지역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모습입니다. 상철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냐? 며칠간의 어색함이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저 집에서 나갈게요. 지역의 선언이 서재에 울려 퍼집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집을 떠나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결별 선언입니다. 상철이 펜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이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며칠간 충분히 생각해본 결과예요. 지역이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역아,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가 부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상철이 달래려고 하지만 지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정적으로 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지역의 답변이 상철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럼 뭔데?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뭐냐? 상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듭니다. 지역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감옥처럼 느껴져요. 아버지는 좋은 의도라고 하시지만 저는 조종당하는 기분이에요. 감정으로라도 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지역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30년간 아버지 계획대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제 방식으로 살아보려고요. 상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한 손. 며칠 후 지역이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방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에 30년치 인생을 담습니다. 많은 것 같았던 것들이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가려고 하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지역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듣고 상철이 서재에서 나옵니다. 정말로 아들이 떠나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지역아. 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년간 함께 지낸 아들이 등을 돌리고 나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혼자 지내시더라도. 상철이 한 걸음 다가가며 손을 뻗어봅니다. 아들의 어깨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잡을 권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30년간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일들이 결국 아들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상철의 고백이 현관에서 울려 퍼지지만 지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혁이 나갑니다. 30년간 아들이 드나들던 그 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는 순간입니다. 상철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을 피한 채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은 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미안하다는 상철의 말과 사랑합니다라는 지혁의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상철은 현관문을 닫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너무 적막합니다. 끊어진 통화 버튼. 밤 10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부자가 각자의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철은 텅 빈 집 거실에서, 지혁은 새로 구한 원룸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상철의 휴대폰에는 지혁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통화 버튼만 누르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고 집에 돌아와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편 지혁도 아버지라는 연락처를 보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하고 싶고 미안해요라고 사과하고 싶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상철이 먼저 번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번호를 외우고 있어서 자동으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번호 앞에서 멈춥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받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지역도 아버지 번호를 누르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집을 나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너무 감정적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둘 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끕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이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입니다. 상철은 아들과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을 바라보고 지혁은 새로운 동네의 낯선 풍경을 바라봅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멀어져야 들리는 말들이 있다는 말처럼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사랑이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부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지혁과 상철 아버지의 결별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복잡한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때로는 아들에게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죠. 상철 아버지가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뒤에 이어질 말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흥미진진하고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과연 부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에서 둘 다 전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결국 통화하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편이신가요?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상철 아버지가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마음에 더 공감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재와 수빈의 이별 후 이야기와 함께 영란이가 쌍둥이 진실을 알고 난 후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40년 만에 재회한 그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과거가 숨어 있는지도 파헤쳐볼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화려한 날들의 가장 빠르고 자세한 예상 줄거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과거와 복잡한 심리까지 매번 새로운 시각으로 화려한 날들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